자, 안녕하십니까. 변사원입니다. 예, 강의를 항상 일요일 밤에 좀 몰아서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도 4개를 연달아 찍어야 되네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게으르면 이렇게 됩니다. 보고 배우면 안 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지금 87페이지까지 지금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87페이지 확률 변수 지금 여기 까만색 부분을 설명을 했었는데, 이 부분만 거의 1시간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학교 때 내용을 이제 겹쳐서 설명을 했으니까, 혹시나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은 이거죠. 기억해야 되는 부분.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건 미인의 첫 글자, 의미하다의 첫 글자인데 명사로는 평균, 가운데 이렇게 의미가 있으니까 자, ex는 m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무조건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2x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m이 아닙니다. m은 x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지 x 제곱의 평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라 x의 평균일 때만 m을 쓴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편차라고 하는 내용 x-m 표시를 해 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vx로 쓴다. 그리고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x로 쓴다. 기억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기억해야 되는 게 기대값, 요건 평균이랑 같은 거, 그리고 편차라는 단어, 분산이라는 단어, 표준 편차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업하는 동안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통계 단원을 배우면서 대표값이라는 단어를 배웠을 거예요. 대표값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항상 쓰면서도 이제 대표값 헷갈려요. 사이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타자 소리 들리죠? 확인하고 가야죠. 대표값. 네. 그렇죠. 맞죠. 자,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대표값을 완전히 알고 있었어요. 자, 대표값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어요. 평균. 자, 그런데 평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어떤 약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과목 평균 할 때 평균을 많이 썼었죠. 그렇게 평균을 시작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평균의 약점 같은 경우에는 극값에 취약하다라는 약점이 있거든요. 자, 어떤 의미냐? 100명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100명이.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에 99명이라고 합시다. 99명이 지금 살고 있는 어떤 마을이 있어요. 근데 현재 이 마을의 평균 재산을 이야기를 했더니 한 좀 많이 잡을게요. 저 부자 마을이었으면 좋겠으니까 2억으로 한번 해볼게요. 평균 재산 2억. 99명의 평균 재산 2억이면 상당히 잘 사는 집이죠. 왜냐면은 그 99명이 전부 다 이제 뭐 돈 버는 사람도 아닐 테고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근데 평균 재산 2억이면은 뭐 2억보다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니까 엄청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예요. 예, 되게 그 마을 주민이 되고 싶기도 한데. 자, 그런데 어떤 한 명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 이사를 왔는 사람이 이 마을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해가지고 좀 마을 분위기 괜찮다 그래서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만약에 한 3조가 10조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엄청나게 10조는 너무 좀 그렇네요. 네, 한 1조 정도로 합시다. 뭐 1조도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이사로 왔어요. 그럼 현재 몇 명이에요? 100명이 되겠죠. 근데 100명의 평균 재산은 얼마가 되느냐? 102조니까. 1조 2억이니까. 1조 2억은 아니죠, 사실은. 전체는 이제 99 곱하기 2. 뭐 100명이라고 하면은 2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200억 정도가 마을에 원래 있었는데 1조를 가진 사람이 왔어요. 그럼 재산이 한 1조 200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100명이다. 그러면 평균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평균은 100억이 되는 거죠.
평균 재산이 100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우리가 평균값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 대표값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게 어떤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이 가진 수치를 각각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 보자. 그리고 이 숫자가 이 집단을 대표하는 숫자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대표값을 가져왔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평균이면 완전 끝에 있는 거 하나가 들어왔을 때 숫자가 너무 많이 달라지죠. 그럼 평균적으로 재산이 100억이다 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100억 가진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1조를 가진 사람. 나머지 사람은 100억 근처에도 못 가요. 2억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 100억이라는 게 평균이 되기는 했는데 과연 이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값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을의 성질이랑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대표값을 쓰기도 해요. 평균, 뭐 아니면 최빈값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자주 나오는 빈도수에 의해서 대표값으로 쓰자. 아니면 중간값, 아니 중앙값이라고 하죠. 중앙값. 자료가 100개 있으면 그 가운데 있는 그 차례대로 나열해서 가운데 있는 값을 대표값으로 쓰자. 뭐 이런 식으로 대표값을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쓰고 일반적으로 이 집단의 성질을 가장 단순하게 나타내는 걸로는 평균이 괜찮더라. 자, 그럼 평균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아, 평균에다가 다른 수치를 좀 더 나타내서 이 평균이 가진 성질을, 이 집단이 가진 성질을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그때 배웠던 게 삼포도라는 개념을 배웠을 겁니다. 삼포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는 상계하다, 그리고 분포. 요 단어들을 붙이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한자어들을. 자, 그러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자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편차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편차. 그리고 편차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자, 국어가 있어요. 국어. 그리고 수학, 영어라고 합시다. 그리고 X라는 학생이 가진 점수. 자, 국어에서 60점을 가졌어요. 수학에서 70점을 가졌어요. 영어에서 80점을 가졌어요. 자, 그럼 평균이 얼마다? EX는 70이 되겠죠. 바로 계산하죠. 자, 그러면 평균은 70인데 국어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예. 평균에서 10 적다. 얘는 0이고요. 얘는 10 많다. 자, 이렇게 되는 거랑 어떤 Y라는 사람이 점수를 맞았는데 70, 70, 70이에요. 자, 그럼 이 Y는 70이 되겠죠? 자, 그럼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0, 0, 0. 자, X라는 학생과 Y라는 학생은 둘 다 평균이 70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의 특징은 약간 다르죠? 이 학생은 그냥 골고루 70인 거고 이 학생은 영어를 잘했는데 평균이 70인 거고. 자, 그러면 이 X와 Y 학생이 가진 성적의 평균 같습니다. 근데 성적은 질이 약간 다르죠. 예, 영어 잘한다? 아니면 골고루 뭐 잘한다. 예, 뭐 국어도 열심히 잘한 건데.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편차로 이제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왜냐? 편차로 해서 이 각각의 자료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건 괜찮았어요. 그래서 얘는 뭘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 수치를 나타내긴 했는데 우리가 아까 대표값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사람이 100명이 있으니까 100개 자료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100명의 자료를 하나로 나타내자라고 해서 평균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 편차는 이 자료가 평균보다 얼마나 작다 하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로 뭉치는 게. 뭉치려고 하니까 선생님 그럼 편차의 평균을 내면 되잖아요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편차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편차 10에다가 0에다가 10을 더하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0 더하기 10을 하면 0이죠. 얘도 더하면 얼마? 0이죠.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건데 편차의 평균은 0이다. 요거 배웠을 거예요. 편차의 평균 0이다.
그래서 편차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일단은 공식 밑에 쓸게요. 편차의 정의는 는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는 별량이라고 했어요. 변수를 아니라 별량. 변수랑 약간 의미가 달라지긴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별량 빼기 평균. 요거를 식으로 쓰니까 각각의 x 값을 에서 뭘 빼자? 평균을 빼자. 평균이 2x였는데 m이라고 쓴다라고 아까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편차를 하자. 근데 이 편차의 평균을 내니까 0이더라. 이 편차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멀리 있는 건 더 멀리, 가까이 있는 건 더 가까이.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려고요. 그러면 편차의 제곱을 평균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멀리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평균인데 예를 들어서 평균이 10이라고 합시다. 근데 12, 8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그리고 10 이렇게 돼 있는 거랑 0, 20 이렇게 평균이 돼 있는 거랑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제곱하면은 평균은 전부 다 10이에요. 여기도 평균이 10이고요. 여기도 평균이 10이고 각각의 편차를 구하면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0, 여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10, 뭐 10 이렇게 돼 있는데 2랑 10이랑 떨어져 있는 게 뭐 크게 차이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요렇게 두 가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자, 자료가 12, 8, 12, 8, 12, 8, 12, 8, 12, 8 이렇게 쓰고 그리고 10을 9개를 써요. 10을 8개를 쓸게요. 그리고 0, 20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편차를 구했더니 여기는 2, 2, 2, 2, 2, 2, 2, 2, 그리고 0, 8개, 마이너스 10 이렇게 했어요. 편차를 더하면 전부 다 0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편차의 평균은 0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자, 편차를 더하면 0이 되니까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전부 다 양수로 바꿔서 평균을 내버리면 어떨까 누군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양수로 바꿔서 더한다고 하면은 20이 나오죠. 밑에 있는 것도 다 양수로 바꿔서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온다? 20이 나오더라. 요것도 집단의 성질이 1번 집단과 2번 집단의 성질이 좀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멀리 있는 거는 값을 크게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곱을 해요.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을 해버리면 여기는 2, 마이너스 2였는데 제곱을 하니까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양수로 바뀌면서 값이 조금 더 크게 됐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곱하니까 뭐가 된다? 100이 되더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편차의 평균은 0이었으니까 음수랑 양수랑 같이 있었으니까요. 양수로 전부 다 바꿔버리면 편차의 평균이 0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렇게 이제 1번, 2번과 같이 전부 다 양수로 바꿨을 때 같은 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멀리 있는 거 더 확실하게 멀리 떨어져 있다. 구분을 하자. 어떻게 했어? 그래서 제곱을 했습니다. 설명이 길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분산. 떨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편차가 x-m이었어요. 편차를 제곱했어요. 그리고 이걸 평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산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정의를 쓰면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의 정의예요. 외우세요. 만약에 어려운 문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걸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다. 자, 근데 분산이 숫자가 너무 커졌어요. 여기는 우리 10만큼 떨어져 있는 걸 좀 표시하고 싶은데 제곱해버리니까 100이 돼버려요. 숫자가 너무 크기도 하고 단위도 안 맞아요. 단위를 센티미터 있는 걸 마이너스 3cm 이렇게 돼 있는 걸 했는데 제곱을 해버리니까 9 제곱 센티미터가 나와버리거든요. 단위도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표준편차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분산은
편차에서 가져와서 제곱을 한 거니까 요거를 조금 더 편차라는 개념처럼 하나의 숫자로 이 집단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자 라고 해서 루트 분산이요. 루트 분산. 자, 그래서 여기 식을 어떻게 쓰냐면 분산은 V를 써요. 왜? 분산. 욕 나오죠?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착한 학생들이니까. 자, 그래서 x의 분산이었으니까 얘가 어떻게 쓴다? vx. 요게 분산이고요. 표준 편차는 표준이라고 하는 거 스탠다드라는 영어를 쓰죠. s. 이 s에 해당하는 그리스 기호는 이 시그마입니다. 근데 이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미 우리가 합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대문자고요. 대문자 말고 시그마 요렇게 6을 눕혀놓은 것처럼 요렇게 옆으로 쓰면은 얘는 소문자. 그래서 스탠다드 표준 편차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표준에서 s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시그마 x를 씁니다. 시그마 x가 표준 편차, x의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냐?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뭘 외워야 되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표준 편차 구하라는 말은 분산을 구하라는 소리고 분산은 지금은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를 이제 2개 정도 풀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어디 있는 내용이었었냐면 여기가 아니라 이쪽도 아니고 예. 요 내용이 87페이지 밑에 있는 거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강의 듣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길 바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해석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아직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넘깁시다. 정리는 해야겠죠? 자, 분산입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분산.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이산 확률 변수의 분산은 우리가 하나씩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요. 이산 확률 변수의 분산은 하나씩 계산할 수 있더라. 그리고 x의 기대값을 ex는 m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 구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는 이걸 하나로 좀 줄여볼게요. 여기는 1일 때 1이고 2일 때 2이고 하나씩 달라지는 이렇게 하나씩 n까지 달라지는데 뭘로 연결이 됐더라? 이 더하기라는 걸로 연결이 됐죠. 자, 그럼 우리가 뭔가 하나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더하기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를 줄여서 쓰는 게 뭐였냐면 시그마였죠. 시그마. 자, i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여기 n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쓴다? xi 마이너스 m의 제곱. 요게 편차죠. 편차의 제곱에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뭐가 된다? 분산이 되는 겁니다.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는 구한 분산에다가 뭘 씌우자? 시그마를 씌우자. 자, 지금 이해를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밑에 있는 2문제 풀어줄 테니까 이 2문제로 적응을 하기 바래요. 자, 상자 속에 1357 카드가 적혀 있는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장을 꺼내요. 한 장을. 근데 꺼낸 카드에 적힌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x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나와 있어요. 자, 1357 중에서 한 장씩 꺼냈으니까 각각의 카드를 꺼낼 확률은 4분의 1이겠고, 그리고 뭐 x 확률 변수 x 앞에 이제 밑줄 치자고요. 항상 뭘 적어야 되는지 꺼낸 카드의 수를 x 1357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표 지금 보이긴 한데 요거 바로 쓸 수 있겠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안 헷갈리도록 표로 이제 연습장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요. 예제 1번. 예제 1번이었나? 1번 맞겠지? 예제 1번. 자, 1, 3, 5, 7 4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꺼냅니다. 자, 그런데 요 아래쪽에다가 쓸게요. 공간을 좀 남겨둬야 되니까. 자, 이렇게
써보자. 1 꺼낼 확률, 3 꺼낼 확률, 5 꺼낼 확률, 7 꺼낼 확률. 자, 변수는 x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p, x는 x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여기는 항상 합이었죠. 자, 여기가 4분의 1, 그리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서 합계 항상 1. 요 표 만들면 잘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지금 표준편차랑 뭐 이런 거 구해야죠. 표준편차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산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거 할 때 첫 번째 무조건 평균은 구해야 돼요. 뭘 구하든지. 자, 평균 구하는 거 EX였죠. EX, M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거 구하는 거. 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곱하고 더하는 거. 요게 평균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자? 자, 4 통분돼 있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1은 1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5는 5 더하기 4분의 7이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나니까 간단하게 얼마가 나온다? 4분의 16 나오겠네요. 4, 평균 4. 네, 여기까지는 쉽게 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분산을 구해야 돼요. 분산. Vx. 근데 Vx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따져보니까 뭐가 됐느냐? x-m 요게 편차였죠.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색깔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항상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요 m이라고 하는 거 m 의미하는 게 뭐였어? 이거 평균이었죠. 그러면 여기서는 x에다 얼마를 빼란 소리예요? x에다가 4를 빼란 소리죠. 2x-4의 제곱의 평균. 자, 그럼 이 x-4를 요 위에 써보자고요. x-4. 요 원래는 x-m 적는 칸입니다. 네, 여기다가 x-m이라고 써놓을게요. 근데 그 m이 4가 되는 거 기억해야 돼요. x-m. 근데 이 m이 얼마다? 4가 된다. 왜? 평균이 얼마였다? 2x가 m인데 2x가 4였으니까. 자, 그럼 여기 x-m 의미하는 거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 쓸 때. 여기 칸에 쓰는 거는 여기 있는 x는 얼마의 값을 가진다? 요 밑에서 1의 값을 가졌죠. 근데 거기에다 얼마를 빼라? 4를 빼라. 그럼 여기 들어가는 수는 얼마가 된다? 1 빼기 4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얼마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3.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는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여기는 3이죠. 여기 x 값이 3이니까 3에다가 얼마를 빼라? 4를 빼라. 그래서 얼마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1, 3 이렇게 들어가요. 7에서 4를 뺐으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뭔데요? 이 x-m의 제곱의 평균이요. 자, 그럼 요거 구했으면은 또 하나 더 구해야죠. x-m의 제곱을 구합시다. 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x가 1이었을 때 x가 여기 1이었을 때 x-m이 마이너스 3이었는데 그거의 제곱을 구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3의 제곱이죠. 9가 나오겠죠. 9. 마찬가지로 3을 구했는데 x가 3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평균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었고 그거의 제곱하니까 1,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평균을 구하는데 우리가 맨날 구했던 게 EX였잖아요. EX 어떻게 구했느냐? X가 있고 P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 곱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EY 구해보라고 합시다. EY 구하면 여기 Y 있고 여기가 Y, P 있으면 두 개 곱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X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X 제곱의 값이 얼마 있고 그리고 그때 확률이 있으면 요거 전부 다 곱해서 더하면 뭐가 된다? X 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자, 결론. 이 x-m의 제곱의 평균 구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x-m 제곱의 값이었죠? 그리고 여기 확률이었죠? 이거 곱하고요. 이거 곱하고요. 이거 곱하고요. 이거 곱하고요. 더하면 평균이 나오죠? 뭐의 평균이요? 위에 있는 우리가 9119가 있는 앞줄에 있는 변수가
이해하냐? 이 9119가 있는 앞줄에 있는 건 x-m의 제곱이었으니까 뭐가 된다? x-m의 제곱의 평균이 되더라. 그래서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거 평균 구할 때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요거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 중요한 겁니다. 많이요. 자, 4분의 1이니까 그냥 씁시다. 4, 1 곱하기 9는 9 더하기 1 곱하기 4분의 1, 1 더하기 1 더하기 9. 자, 여기 있는 거 정리하니까 4분의 20이네요. 5가 나옵니다. Vx가 5입니다. 분산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뭐 책에서는 표를 안 그리고 하기도 했는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를 이용해서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쓰진 않아요. 왜? 처음에만 좀 씁니다. 뒤쪽에는 편한 방법이 하나가 더 나와요. 물론 그 편한 방법조차도 좀 불편해요. 계산이 좀 더러워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정의 공부합시다. 자, 3번 시그마 x 구합시다. 시그마 x는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vx니까 표준 편찬 쉬워요. 예, 분산만 구하면 루트 5. 자, 할만 하겠죠?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 하기 전에 여기 밑에 있는 문제 2번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 저는 연달아 녹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게을러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 할 때 문제 2번을 좀 쉬운 거랑 하는 거를 같이 매칭을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